아리랑 힐링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주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고담 준론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주가 빅뱅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인류까지 138억 년 전부터 발생한 그 빅뱅에서 오늘의 현생 인류가 출현하기까지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규명이 되어야 어떻게 해서 인류가 혹은 우주가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한두 가지 주제를 더 이제 언급하고 계속해서 한 100여 개의 정도의 그 의문을 여러분들에게 제출해 드리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한 사실을 인류가 이렇게 탄생되었다는 것까지 183억 38억 년 동안에 이어진 그 결과물을 인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데 만물이 상호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주관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약 100여 가지의 질문을 통해 거기에 해답을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그 질문은 138억 년 전 갑자기 우주가 출현했다. 다시 말해서 빅뱅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과학이 어떠한 방법으로 138억 년 전 갑자기 우주가 출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우주 초기의 잔강입니다. 빅뱅을 일어나면서 빛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초기의 잔강으로 모든 방향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하면 우주의 나이, 우주의 크기, 구성 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가 매우 뜨거운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뜨거운 상태는 우주가 갑자기 출현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우주 배경 복사의 밝기를 분석해 보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팽창은 우주가 갑자기 출현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138억 년 전 갑자기 출현했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아노프 펜자스라는 분과 로버트 윌슨인데요. 이들은 1964년이죠. 지금부터 60년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약한 전자기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전자기파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밝혀졌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우주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나이, 크기, 구성 등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우주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빅뱅으로 탄생한 우주와 더불어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빅뱅으로 탄생한 우주와 더불어서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은 빅뱅으로 탄생한 우주와 더불어 이 엄청난 사실은 이거 역시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초기의 장강으로 모든 방향에서 관측될 수 있다고 했죠.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하면 우주의 나이도 크기도 구성을 전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가 매우 뜨거운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상태는 우주가 갑자기 출현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죠. 또한 우주 배경 복사의 밝기를 분석하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팽창은 우주가 갑자기 출현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이죠.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138억 년 전 갑자기 출현했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럼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사람은 미국의 두 사람인데 아노프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1964년 우주에 존재하는 약한 전자기파를 발견함으로써 이 전자기파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밝혀졌다고 했죠. 그럼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우주론의 발전에 큰 영향도 역시 미쳤고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우주의 나이, 크기, 구성 등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었을까요? 우주가 갑자기 출현했다는 사실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는 시간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어쨌든 빅뱅 이전에는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과학자들은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해 두었다 합니다. 물론 우주가 갑자기 출현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가 영원히 존재해 왔으며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얻은 증거들은 우주가 갑자기 출현했음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과학계의 추측이고 학리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주가 갑자기 출현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우주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의 탄생에 대한 정보는 천문학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38억 년 전 우주의 탄생은 빅뱅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론은 다양한 관측 데이터와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확장을 연구하고 별들과 은하들의 운동을 관찰하여 우주가 예전에는 한 점에 모여 있다가 폭발적으로 팽창하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많은 우주의 미소자들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현상인 코즈믹 마이크로웨이브 배경 방사선을 관측하여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우주의 탄생을 연구하는 것은 별과 은하, 행성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138억 년 전 우주의 출현과 발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00여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인류가 어떻게 생존했는가, 어떻게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다시 항구를 탈퇴하게 되었는지, 또 거기에서 우리의 지능은 어떻게 발전을 한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문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